안녕하십니까. 순우틈에서 세계사 담당하고 있는 이종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루이 14세의 대외 전쟁, 그리고 이제 뭐 북방 전쟁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과 그 연장선에 있는 7년 전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배경은 당시 오스트리아의 국왕이었던 카를 6세가 이제 아들이 없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들이 없이 죽기 전에 자신의 딸인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를 이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게르만족에는 살리카 법이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예, 사실상 이제 여자들이 왕이 될 수 없게 막아놨던 그 살리카 법을 없애는 이제 국사 조칙이라는 걸, 요건 좀 중요합니다. 국사 조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국사 조칙을 발표해서 주변 국가의 이제 왕들한테 다, 왕이나 뭐 대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는데, 칼 6세가 죽자 이제 주변국들이 이걸 무력화하고, 특히 이제 이 당시 프로이센의 이제 프리드 대제가 이걸 이제 무력화하면서 이제 슐레젠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7년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제 외교혁명을 설명할 건데요. 그 기반이 되는 거니까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가 17세기부터 18세기 전기까지 뭐 한 1750년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왕위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본적인 이제 유럽의 세력 관계는 당시 이제 17세기 이후로 이제 18세기, 특히 18세기, 17세기, 18세기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이 프랑스에 대항해서, 아니면 프랑스와 반대편에 있었던 애가 누구냐?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적대 관계를 맺어. 여기 이제 기본축입니다. 이게 기본축. 이게 뭐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이탈리아 전쟁까지 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15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탈리아 전쟁까지 가는데, 어제 기본축은 이 축입니다. 이 축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결합하는데, 오스트리아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오스트리아 왕위 선정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발하면서? 프로이센이 반발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센 당연히 요렇게 적대적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쟁에서는 프로이센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디 가냐, 에스파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스파냐는 사실은 그 에스파냐 왕위 선전쟁 이후로 이 시기 때 이제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에스파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핵심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국인 거죠. 자, 영국은 특정 국가가 유럽에서 강대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립주의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유럽을 간섭하지 않는 고립주의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연합할 경우에 너무 힘 세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오세아를 지원하면서 이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 뭐 네덜란드도 들어가지만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은 이제 그 결과 어떻게 했냐. 프로이센이 이겼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무승부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이센은 드레스덴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중요하죠. 예, 프로이센이 슐레지엔을 확보하는 걸 이제 획득을 했고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최종 이제 그 조약을 할 수 있는 엑시라 샤펠 조약,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헨 조약이라고 합니다. 아헨 조약에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 계승하는 걸 이제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고, 뭐 이 면에서 본다면 오스트리아도 그렇게 손해 본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드레스덴 조약을 재확인, 즉 다시 말하면 슐레지아는 누구 있게 된다? 프로이센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오스트리아한테는 상당히 불만이었고, 이것이 결국 조금 있다가 7년 전쟁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전쟁을 보실까요? 참, 7년 전쟁을 보기 전에 지도를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이센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이센이 이렇게 있고, 이 동프로이센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브란덴부르크 있죠. 브란덴부르크 선제우. 여기 이제 합쳐져서 사실은 이 시기 때 되면 뭐가 됩니까? 프로이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드레스덴 조약으로 슐레지안까지 이렇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하노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노버가 이 하노버 왕실이 어디 갔죠? 영국을 왔죠, 영국. 그래서 이 영국하고 이 영국, 여기 있는 영국하고 하노버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노버 왕실이 영국으로 가서 하노버 왕조가 등장하죠. 앤 여왕이 이제 후사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노버 왕조가 이제
왕실이 이제 영국의 왕조가 되면서 요 하노버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하노버. 이게 이제 결국 7년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7년전쟁. 자, 7년전 배경은 복수전이죠. 예, 마리아 테레지아가 슐레지아를 탈환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한다? 프로이센을 공격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교혁명에서 이제 하노버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외교혁명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교혁명. 지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그림, 그 관계를 벗어나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자,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오스트리아 왕이 여기에 누가 있었죠? 프로이센이 있었고, 여기에 영국이 있어요. 이게 기본 구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틀어진다는 거죠.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국은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하노버라고 하는 지역이 하노버라고 하는 곳이 만약 프랑스의 공격에 의해서 여기가 함락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점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노버 지역의 안전을 누구한테 보장받는다? 프로이센한테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하노버를 프랑스로 지키기 위해서 프로이센과 웨스트민스터 조약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핵심적 내용은 영국이 하노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프로이센과 손을 잡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영국이 프로이센과 손을 잡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자 자 오스트리아는 이제 누가하고 손을 잡았다?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손을 잡은 이유는 프로이센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제 그 세 여자들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러시아도 여기 이제 한편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그 다음에 러시아 엘리자베트 여왕, 그리고 여기에 퐁파두르란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 여인이 당시에 이제 루이 15세의 정부였는데 상당히 영향을 행사했죠. 그래서 이 세 명, 마리아 테레지아, 퐁파두 여인, 부인,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타 여제,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싸움을 떠서 세 여자들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자, 그 기본 전쟁은 러시아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를 지휘하고 영국이 프로이센을 지휘하면서 전쟁이 전개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프로이센 우세했으나 도네스도르프 전투인데 이 전투가 뭐 중요한 전투긴 하지만 이것까지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면 좋죠, 당연히. 근데 초수하신 분들은 여기에 너무 핵심적인 힘을 쓰지 마시고 이 전체 전개 과정과 결과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네스도르프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프로이센군에게 이기면서, 즉 다시 말하면 프로이센이 러시아에 져서 베를린이 함락될 만큼 상당히 이제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는데 러시아 엘리자베트 여제가 사망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요 아들이었던 표트르 3세가 이제 평소에 누굴 좋아했냐? 이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를 너무 흠모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웅에게 공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황당한 짓을 하는 걸 러시아군이 철수하자. 이거 좀 에피소드 있죠? 표트르 대전 나중에 결국 누가 줍니까? 자신의 와이프였던 예카테린 여제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에피소드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프로이센은 위기를 탈출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 이제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플라전. 인도에서는 플라시 전투. 여기서 누가 이긴다? 영국이 승리한 거죠. 승리하고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이거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메리카 전투를 미국 책에서는 인디언 프렌치 전쟁이 이렇게 보죠. 인디언하고 그리고 프렌치 프랑스와 싸운 전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디언 프렌치 전쟁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당시 이제 인디언들이 영국하고도 손을 잡은 이제 부족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수 인디언들이 프랑스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요 아메리카이란 전투를 인디언 프렌치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결국 어떻게 했냐? 결국 프로이센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표트르 3세가 이제 러시아군을 철수하면서 위기에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슐레지를 확보하는 걸 인정을 받는데 그걸 이제 후베르투스 부르크 조약이다라고 부릅니다. 후베르투스 부르크 조약이다. 말이 좀 어렵죠? 입에 좀 붙여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후베르투스 부르크 조약. 아까 드레슨 조약은 슐레지를 확보한 거.
그죠? 그걸 인정받은 거. 그리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게 후베르투스 부르크 조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파리 조약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파리 조약. 자, 영국은 프랑스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가 동부. 자, 잠깐 보세요. 좀 또 보겠지만, 자, 에스파냐 왕위 교선 전쟁으로 프랑스는 자, 허드슨만 그리고 뉴펀들랜드 그리고 노바스코시아를 넘겼습니다. 요게 이제 어디로 넘어갔다? 여기 전부 다 영국 넘어갔죠. 그 이후에 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영국은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부를 획득하고, 미시시피강, 좀 지도 보면 설명해, 미시시피강 이렇게 여기에 동쪽을 영국이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플로리다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강 동부하고 플로리다가 누게 된다? 영국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이제 패배했으니까 이제 에스파냐한테 누구냐? 루이지애나, 이쪽 동쪽이죠, 이쪽이죠. 루이지애나 주역을 에스파냐한테 주게 된 겁니다. 자, 요걸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죠. 요즘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 자, 보시면 여기 좀 지도가 복잡하지만 굉장히 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에스파냐 왕위 선전쟁, 에스파냐 왕자. 다시 말하면 아헨 조약, 에스라샤펠 조약에 의해서는 허드슨만이 벌써 넘어갔고요. 여기가 벌써 넘어갔고, 뉴펀들랜드도 번더 넘어갔고, 노바스코시아도 벌써 넘어간 상태입니다. 넘어간 상태고, 요건 이제 7년 전쟁의 결과인 파리 조약입니다. 파리 조약에서는 어떻게 했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미시시피 강이죠. 여기 이렇게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에 동쪽 지역. 요 동쪽 지역을 이제 누가 확보한다? 영국이 확보했다. 원래 이제 영국이 여기 이렇게 영국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도 원래 에스파냐가 있는데 이것도 영국이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대신에 이제 에스파냐, 루이지애나 이쪽, 미시파 동부 지역이요. 미스가 서부 지역인 루이지애나를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대신 플로리다를 넘겨준 것에 대한 대가로 여기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지도입니다. 이 지도.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지도가 이제 복잡한데, 파리 조약 전후 북아메리카 식민지 변화인데 1763년 영국이 주장한 이제 영토, 아까 우리 했던 그 세 개, 뉴펀드랜드, 노바스코샤, 그다음에 허드슨만. 물론 여기는 이제 원래부터 자기들이 일찍부터 이제 그 개척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주장한, 여기 이제 프랑스가 여기 이제 7년 일어나기 전까지 요렇게 누벨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요만큼은 이제 자기가 주장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63년 프랑스가 영국한테 이제 영토를 넘겨준 게 미시시피강, 다시 한 번 더,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을 넘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를 확보했고, 여기 나오죠, 이제. 에스파냐. 어디 갔어? 에스파냐 추가된 거. 에스파냐가 요건 요 됐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이제 요거를 영국에 넘겨줬는데, 대신에 이제 요쪽 지역, 루이지애나 지역을 확보한 거죠. 요 지도 지금 설명된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파냐는 프랑스 루이지애나를 획득하고, 그리고 캐나다는 영국은 캐나다 미시간 동부를 획득하고, 그리고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요한 7년 전쟁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